제가 예전에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상장 가능성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좋은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한때 블랭크 코퍼레이션과 함께 이커머스의 넥스트는 무엇인가를 놓고 해안을 제시했던 또 하나의 브랜드, 한때 블랭크의 라이벌, 바로 무신사입니다. 이제는 블랭크와 무신사를 같은 선상에서 보는 사람은 없죠. 블랭크가 시간이 갈수록 무너진 반면에 무신사는 정반대로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신사의 매출을 먼저 들여다보면은 2019년 2,197억 원, 2020년 3,319억 원, 2021년 4,613억 원, 2022년 7,083억 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뛰고 있고, 2017년 매출 677억 원과 비교를 해보면 5년 새 매출이 10배 이상 확대가 된 거죠. 워낙 성장성도 높고 탄탄하다 보니까 투자금 유치도 원활합니다. 총알이라고 볼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의 비중 또한 점점 늘어서 2019년 말에 481억 원에서 2022년 말에는 2,741억 원으로 늘어났고,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2019년에 세콰이어 캐피탈에 2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들어갔을 때 측정된 기업 가치가 2조 2,500억 원이었고, 바로 이때 무신사가 바로 유니콘 기업으로 분류가 된 것이고, 2021년 세콰이어 캐피탈이 추가로 100억 원, 그리고 IMM 인베스트먼트가 1,20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기업 가치가 측정이 되는데 2조 5천억 원으로 점프를 한 게 현재 무신사의 기업 가치가 된 거죠. 실탄을 확보하자마자 그 다음 행보 역시 호평을 받고 있는데, 바로 온라인 패션 플랫폼 운영사인 스타일 쉐어를 인수해서 자회사로 편입을 시킨 거죠. 스타일 쉐어의 지분을 모두 확보하는데 3천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큰 규모의 자본을 내어주면서 소비자 타겟을 10대, 20대 여성까지 확대를 시켰고, 수익 창출원을 다각화하는 계기가 된 거죠. 참고로 과거의 무신사는 남성 패션에만 특화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타일 쉐어 인수가 신의 한 수가 된 격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무신사의 현재 상황이고요. 무신사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당연히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다음 수순이 되겠죠. 몸값을 3조 원까지 불린 뒤 IPO를 추진할 것이라는 게 시장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퍼져 있고, 무신사의 상장이 임박했다. 다만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IPO 시장이 워낙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IPO를 서두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2021년 하반기에 증권사 IB에 입찰 제안 요청서를 발송해서 공모 절차를 밟고 있는 모양새고요. 투자사인 세콰이어 캐피탈에 대해서도 투자를 받은 2019년에 5년 내로 상장을 할 것이라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상장은 임박했다라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아직 주관사를 선별하지는 않았지만 급할 게 없는 게 IPO 시장에서 몸값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업을 한 뒤에 공모에 나서도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는 분위기이고, 투자사인 세콰이어 캐피탈도 상장 시기를 늦추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IPO 시장의 분위기가 나아진다면 2024년 안에 상장이 되겠죠.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무신사는 대체 뭘 하던 회사길래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는가?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시작은 2001년 원조 인터넷 포탈 프리첼에서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커뮤니티가 무신사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2003년 무신사닷컴으로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했고요. 2005년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발간하는 무신사 매거진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미 이때부터 화보와 유행하는 제품을 꼽아주는 편집샵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방점을 찍은 것이고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커머스 분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무신사 스토어를 열고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신예 디자이너들의 브랜드 제품을 소싱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퀀텀 점프를 하게 되는데 바로 스마트폰의 보급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10대, 20대 남성이 주된 고객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여성 패션에 특화된 무신사 스토어를 열게 되고요. 2017년에는 자체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를 출시하게 되는데, 대단히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게 가격대를 낮게 측정하면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구매 빈도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했던 이제 비밀 병기였던 거죠. 실제로 무신사 스탠다드의 출시를 계기로 거래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의 스토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사들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고 덩치가 커지게 된다라는 스토리 라인이 이어지게 되는 거겠죠. 무난하게 이제 고속 성장하는 것처럼만 보이지만 역시 무신사도 순환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왔던 고난이 바로 유아인이죠. 사실 유아인이 무신사의 간판이다 싶을 정도로 올인이다 싶을 정도로 마케팅을 했는데 유아인 마약 사건으로 유아인이 모델이 되었던 수많은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하게 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아인이 마약으로 무리를 일으킨 부분이 무신사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져서 실제로 매출에 타격이 된다라기보다 유아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장시간과 큰 자본이 투자가 되어서 만들어 가야만 하는 마케팅 청사진이 무너진 것이 타격이라면 타격이지 않을까. 가령 무아인이라는 유아인을 모티브로 한 가상의 캐릭터를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못 쓰게 된 점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제가 내부인이 아니라서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손해가 치명적인 수준은 아닐 것이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런 간판 모델의 마약 사건이 무신사의 기존 고객이 떠날 만한 사건인가? 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식품회사가 위생 이슈로 문제가 된다면 정말 큰 타격이 되겠죠. 혹은 어떤 회사의 행보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이어서 불매 운동으로 이어진다라면 굉장히 이제 타격이 크겠지만 그런 사건들과는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인 다음으로 바톤을 이어받은 모델이 이제 뉴진스인데 저는 이제 모델 선정을 정말 잘했다. 유아인이 추락시킨 이미지 이상으로 이제 커버를 해주고도 남을 만한 임팩트가 있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로 유아인 리스크는 단발성 손해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정도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아인 사건 외에도 그 이전에 짝퉁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이 오히려 이제 무신사의 존립에 가장 위협적인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신사에서 가품을 판매한 것이 들통이 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었고 이제 불과 1년 전의 일입니다. 한 소비자가 이제 무신사에서 구매한 명품 티셔츠를 리셀 플랫폼인 크림에 되팔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문제가 된 제품은 피어 오브 갓의 세컨드 라인인 에센셜의 3D 실리콘 아플리케 박시 티셔츠였고 크림이 해당 제품의 진품 여부를 판단하는 검수를 진행하면서 가품 판정이 나온 거죠. 무신사는 이제 해당 제품은 100% 정품이라고 이제 크림 측에 대항하여 정면 반박을 하면서 3개월간의 짝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결론은 이제 짝퉁이라고 나온 거죠. 무신사와 크림의 대결에서는 이제 무신사가 완패를 했고 무신사는 200% 환불로 급환불을 끄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무역재산권 지식재산권 협회 즉 티파와 해외 브랜드 검수 절차 강화에 들어갔고 상표권 침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반성을 하는 모습으로 잘 수습이 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무신사 냄새 밈도 화제가 됐습니다. 작년 12월 SNL MZ 오피스 편에서 무신사 냄새라는 말이 등장을 했고 온라인상에서 확산이 됐는데 10대에서 30대 남성들이 무신사에서 파는 아이템들로만 코디를 한 패션이다 라면서 무채색의 기본 아이템으로 코디한 획일적 패션을 비꼬는 표현으로까지 확장이 되면서 이제 밈이 생겨난 거죠.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고 해결해 나가면서 무신사는 점점 펀드멘탈적으로도 트렌드 세터로서의 확장성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현재의 무신사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커머스 세계에서 패션이라는 카테고리를 충분히 지배하고도 남을 만한 브랜드 파워를 지닌 회사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무신사의 이제 상장 여정을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